과학은 신없이 우주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설명할수록 더 정교한 미스터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다른 우주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당신이 포기한 순간에 끝까지 버텼고, 당신이 놓친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반대로 이미 모든 걸 잃어버린 당신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현실 속에 산다고 믿어왔습니다. 단 하나의 시간, 단 하나의 우주, 단 하나의 인생.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이상합니다. 양자 세계에서는 입자 하나조차 동시에 여러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우주는 갈라집니다. 당신이 문을 연 현실, 열지 않은 현실, 전화를 받은 현실, 받지 않은 현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당신과 30초 전에 꺼버린 당신까지 모두 서로 다른 우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그럼 내 인생은 이미 수없이 나뉘었다는 거야? 당신이 선택했다고 생각한 모든 순간마다 또 다른 당신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그 우주들은 지금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현실이 가짜처럼 느껴지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중우주는 단순한 우주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의식은 하나인가, 죽음은 끝인가, 그리고 신 없이도 우주는 존재할 수 있는가, 이 질문까지 전부 연결되기 시작하니까요. 인간은 오랫동안 우주가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양자역학은 그 믿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동전을 던집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 50%, 뒷면이 나올 확률 50%. 우리는 하나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과학자들은 전혀 다른 상상을 했습니다. 앞면이 나온 우주와 뒷면이 나온 우주가 둘 다 존재하는 건 아닐까? 아니 그럼 고백 성공한 나도 있고 차인 나도 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다세계 해석. 선택의 순간마다 현실이 갈라진다는 가설입니다. 당신이 유튜브를 시작한 우주, 시작조차 안 한 우주, 이미 성공한 우주, 포기한 우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당신과 30초 전에 꺼버린 당신까지 모두 다른 현실에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인생이 무섭게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이 이론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물리학 논쟁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은 여기서 훨씬 더 위험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모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죽지 않는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는 걸까? 이 질문에서 등장한 것이 양자 불멸성이라는 사고 실험입니다. 현실이라고 단정된 이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 철학적 가설이죠. 사고가 일어나는 순간, 어떤 우주에서는 살아남고 어떤 우주에서는 죽습니다. 그런데 의식은 살아있는 방향만 계속 경험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상상입니다. 잠깐, 그럼 자기 입장에서는 계속 살아있는 현실만 느낀다는 거야? 그 가능성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질문 자체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죽음은 정말 끝인가? 의식은
하나의 우주에만 묶여 있는가? 그리고 이 기괴한 다중우주 이론은 신의 존재를 지워버리기 위해 등장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더 거대한 질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질문? 그 수많은 우주를 만드는 법칙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 그리고 그 순간 다중우주는 단순한 과학 이론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흔드는 철학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죽음을 하나의 끝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끝, 의식도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중우주가 등장하면서 죽음조차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사고를 당하는 순간 어떤 우주에서는 죽고 어떤 우주에서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살아있는 현실만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현실의 당신은 눈을 뜨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럼 자기 입장에서는 계속 안 죽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야? 맞습니다. 당신이 인식할 수 있는 현실은 항상 살아있는 당신이 존재하는 세계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시점일 뿐이라고. 당신 자신의 의식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고. 이거 듣고 나니까 갑자기 무섭다.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입니다. 만약 의식이 끝없이 이어진다면 당신은 어디까지 살아남게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사고가 일어난 순간 현실은 수없이 갈라집니다. 총알이 빗나간 우주, 차가 몇 초 늦게 지나간 우주, 엘리베이터가 멈춘 우주, 전화 한 통 때문에 운명이 바뀐 우주. 그리고 그 모든 가능성 속에서 당신의 의식은 계속 살아있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끝없이, 끊임없이. 근데 그럼 늙는 것도 계속 경험하는 거야? 그 질문 때문에 이 이론은 더 기괴해집니다. 의식이 계속 이어진다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미래까지 도달하게 될 가능성도 생기니까요. 완전히 다른 기술, 완전히 다른 인간. 심지어 인공지능이 인간 의식을 관리하는 세계까지. 잠깐, 그럼 어디선가는 AI가 인간보다 위에 있다는 거야? 어쩌면 이미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중우주는 단순한 물리학이 아니라 현실 자체를 흔드는 철학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중우주 이론이 오히려 신의 존재를 약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너무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중력이 지금보다 아주 조금만 강했어도 별은 너무 빨리 붕괴했을 겁니다. 반대로 약했다면 은하조차 만들어지지 못했겠죠. 지구와 태양의 거리, 물의 성질, 원자의 구조, 모든 것이 기괴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했습니다. 누군가 설계한 것 아닐까? 하지만 다중우주는 완전히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무슨 답? 우주가 하나라면 기적이지만 무한히 많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수없이 실패한 우주들 속에서 우연히 생명 가능한 우주 하나가 등장했고 우리는 단지 그 안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우주라 살아있는 거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신이 필요 없는 우주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중우주 이론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주가 무한히 많다고 해도 그 우주들을 만들어내는 법칙은 여전히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력, 시간, 양자역학, 수학. 이 모든 규칙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우주 안의 물질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진짜 놀란 건 우주보다 먼저 법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법칙이 먼저 있었다고? 이상하지만 현재 우주로는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주는 폭발했지만 그 폭발조차 정교한 규칙 위에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중우주는 오히려 더 거대한 질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규칙은 누가 만든 것인가? 과학은 지금까지 우주를 설명하는 데 성공해왔습니다. 별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블랙홀이 왜 생기는지, 시간이 왜 느려지는지. 하지만 과학이 설명할수록 이상한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왜 이런 법칙이어야만 했는가? 조금만 달랐어도 원자는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별도, 행성도, 생명도, 그리고 당신도. 그럼 결국 누가 세팅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주를 설계된 시스템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말합니다. 아니다. 무한한 우주 중 우연히 가능한 우주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두 주장 모두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질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가설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짜 현실에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시뮬레이션 가설. 인류보다 훨씬 발전한 문명이 우주 전체를 컴퓨터처럼 만들어냈을 가능성입니다. 설마 우리 세계가 게임 같은 거라는 거야? 이론상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면 언젠가 인간도 가상인간과 가상우주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의 존재들은 자신이 가짜라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소름 돋는데? 그럼 우리도 누가 만든 세계 안에 있다는 거야?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만약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면 진짜 현실보다 가짜 현실의 숫자가 훨씬 많아질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현실이 시뮬레이션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설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력, 빛, 시간, 심지어 당신의 기억까지도. 우리는 현실을 직접 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전기 신호를 해석할 뿐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다고 믿는 세상도 사실은 뇌가 만들어낸 해석된 화면일 뿐입니다. 잠깐. 그럼 지금 내가 보는 것도 진짜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야?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이라고 인식되는 정보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서운 가능성이 등장합니다. 만약 누군가 그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면 기억, 감정, 역사, 심지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현대 물리학조차 현실이 정보처럼 움직인다는 흔적을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블랙홀은 모든 물질을 삼켜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과학자들은 충격적인 문제와 마주했습니다. 정보는 사라질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질문 끝에서 등장한 개념. 우주 전체가 거대한 정보 구조일 가능성. 갑자기 우주가 컴퓨터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일부 물리학자들은 현실의 가장 깊은 곳에는 물질보다 정보가 먼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원자보다 먼저, 에너지보다 먼저. 우주의 가장 바닥에는
코드 같은 구조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오래전부터 불러왔던 어떤 존재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가능성은 따로 있습니다. 다중우주가 진짜라면 가능한 모든 현실이 어딘가에는 존재하게 됩니다. 당신이 부자가 된 우주, 아무도 만나지 못한 우주, 인류가 멸망한 우주, AI가 인간을 넘어선 우주, 그리고 지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우주까지. 그럼 어디선가는 완전히 다른 내가 살고 있다는 거네? 아니요. 어쩌면 상상조차 못할 존재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리 법칙이 다르면 생명의 형태조차 달라지니까요.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우주, 빛보다 정보가 빠른 우주,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우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현실이 얼마나 희귀한 기적인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우주를 이해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다중우주는 정반대의 결론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인간은 현실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 지구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류도, 당신도. 무한한 우주 속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결국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내 선택도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거야?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지금 이 현실의 당신은 단 하나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갈라진 현실 속에서도 당신은 지금 여기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다중우주는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기묘한 희망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무한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끝이 없는 우주, 끝이 없는 시간, 끝이 없는 현실. 그 개념 앞에서 인간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무한 속에서는 모든 것이 동시에 중요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내가 너무 작은 존재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우리는 우주 규모로 보면 먼지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작은 인간만이 우주를 이해하려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별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은하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우주에서 가장 희귀한 현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불편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대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과학은 우주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존재 자체의 이유는 아직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법칙이 존재하는가? 왜 시간은 흐르는가? 왜 의식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우주는 스스로를 이해하려고 하는가? 결국 끝까지 가도 답은 없는 거네.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계속 질문할 겁니다. 망원경을 더 멀리 보내고 입자를 더 깊게 쪼개고 현실의 바닥까지 내려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인간은 우주의 끝보다 먼저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아주 이상한 존재입니다. 138억 년 전에 태어난 우주의 먼지가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원자들이 나는 왜 존재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 들어. 우주가 너무 거대한데 왜 하필 인간만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침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과학과 철학, 그리고 존재 자체가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중우주가 진짜인지, 시뮬레이션이 진짜인지,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현실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 밖은 무엇인가만 묻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현실 자체가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 답을 찾을 수는 있는 걸까? 어쩌면 영원히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의미를 찾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주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끝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우주는 존재하는가? 왜 법칙은 존재하는가? 왜 의식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아무것도 없는 대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건 질문이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류가 끝내 도달하는 곳은 우주의 끝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지금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인간은 계속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또 다른 당신 역시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